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참으면 정말 병이 되는지, 그리고 노년기의 분노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화를 꾹꾹 눌러 참기만 하면 과연 좋은 결과가 찾아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해롭습니다. 실제로 억눌린 분노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화병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병의 핵심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속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반복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화병을 방치하면 고혈압과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화를 참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가 나면 우리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시작죠.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소화 기능은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반응 자체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를 참기만 하면 이 코르티솔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는 점이에요.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이 2배로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90%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 수치를 들으시면 화를 그냥 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화가 날 때마다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화를 내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이나 후회가 밀려오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더 상처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화를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모두 건강에 해롭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화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분노 조절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사람의 뇌는 전두엽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전두엽 기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전두엽이 쇠퇴하면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감성이 무뎌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 화를 잘 내던 분은 더욱 화를 내게 되는 성격의 첨예화 현상도 이 시기에 일어나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어르신을 보면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전두엽 기능의 자연스러운 쇠퇴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년기에는 분노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도 훨씬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자신을 규정하던 직함과 역할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느낌은 정말 크나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노년기 분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가 넘어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외로움 역시
노년기 분노를 키우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가 독립한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해질 수 있어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체 건강의 악화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짜증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서 화를 자주 내시는 경우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뇌의 전두엽과 측도엽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와 전혀 다르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 분노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심호흡과 숫자 세기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분노 조절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보다 심호흡이나 10가지 세기가 분노 해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 7초간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사칠판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흥분된 몸과 마음이 빠르게 안정을 찾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매일 5분씩만 연습하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연습해 두시면 분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산책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산책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지게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효과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특히 숲이나 공원처럼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시간이 길수록 행복감이 커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충분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챙 김명상과 이완 훈련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몸의 근육을 천천히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운동이에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가슴, 어깨 순서로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탁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과 그때 느끼는 감정을 일기처럼 솔직하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글로 적다 보면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화가 나는 것과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분노 조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 오늘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났다고 적어보시면 단순히 화난 감정 덩어리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구체적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보이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책을 가져가거나 예약 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되죠. 다섯 번째 방법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은 분노를 키우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에요.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경험은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지역복지관이나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나 집단 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분들의 역할도 정말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자주 화를 내실 때 단순히 성격이 나빠졌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 혹은 상실감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르신의 화에 같이 화로 맞서기보다는 무엇이 힘드신지 먼저 여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과 경청만으로도 쌓여있던 분노가 놀라울 정도로 가라앉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여서 심혈관 질환과 화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것도 죄책감과 후회를 남기며 건강을 해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참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 심호흡과 숫자 세기로 즉각적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둘째,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거예요. 셋째, 마음 챙김 명상과 근육 이완 훈련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시면 됩니다. 넷째, 감정을 글로 적어서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이라는 분노의 불씨를 미리 꺼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화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다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